강원도의 작은 여행지 양양의 가을 정취가 절정에 달한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김수진은 독일 유학 중 잠시 귀국한 짧은 휴가를 맞아 혼자 여행을 떠났다. 32살의 나이에 건축가로 일하며 독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던 그녀에게는 고국의 가을이 유독 그리웠다. 파도치는 바닷가를 걸으며 카메라에 담고 있던 수진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에서 묘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수진이 무심코 그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당황한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죄송해요. 풍경을 찍다가. 그만. 수진이 머뭇거리며 다가가자 남자는 자연스럽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 풍경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5세로 장례 지도사라는 다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직업 때문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수진은 그가 생각보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제 직업을 듣고 조금 놀라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성스럽게 배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진솔한 말에 수진은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보였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남이섬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에 준호는 진심으로 대단하다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혼자서 외국에 나가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온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해가 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계속 만나자고 약속했다. 준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수진이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시차를 고려해가며 통화를 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수진은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특히 수진이 독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준호는 끝까지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요.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수진 씨 곁에 있을게요. 그의 다정한 말에 수진은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좋은 눈물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몇 달 후 준호는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다. 수진이 있는 독일까지 찾아온 것이다. 공항에서 그를 본 수진은 믿을 수 없어 했다. 정말 왔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보고 싶었어요. 메시지와 통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준호의 적극적인 모습에 수진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와 함께 독일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준호는 수진의 힘든 유학 생활을 직접 보며 더욱 그녀를 아끼게 되었고 수진은 자신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독일 여행 마지막 날
라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준호가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했다. 반지는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결혼 후 첫 인연은 정말 행복했다. 준호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책임감 있었다. 수진이 독일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한 수진의 힘든 적응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 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진은 종종 준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준호는 수진이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 두었다가 기념일마다 선물했고 수진은 그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등을 마사지해 주었다. 이런 일상 속의 작은 배려들이 쌓여 두 사람만의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갔다. 수진은 종종 생각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평생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진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준호 역시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수진도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였을까. 준호가 집에 있을 때조차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수진이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그랬구나 하며 흘려들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진이 말을 시작하면 준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예전 같으면 힘들었겠다. 잘했어라며 따뜻한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이제는 대충 듣는 것 같아 수진의 마음이 서운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진은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겠지 하고 넘겨버렸다. 더 분명한 신호는 몇 주 후에 나타났다. 준호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다. 대화를 할 때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할 때도 예전처럼 포옹을 하며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하는 대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버렸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 그냥 일이 좀 바쁠 뿐이야.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결혼 전 준호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수진에게만은 따뜻했다. 지금의 냉담함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불규칙한 출근이었다. 준호는 결혼 후 지금까지 규칙적인 출근을 해왔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 특성상 교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준호는 갑자기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갑자기 또 출근하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먹어. 준호의 문자 메시지는 점점 간소해졌다. 예전에는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무적인 연락만 남았다. 수지는 혼자 차린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씁쓸함을 삼켰다.
밤 10시,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준호에게서는 알코올 냄새가 났다. 회식이 있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잘게. 준호는 수진과 대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보지 못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마치 수진을 피하려는 것 같았다. 침실에 들어가서도 등을 돌리고 누워 금세 잠들었다. 아니, 잠든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수없이 자문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주말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준호가 갑작스럽게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친구들이 골프 치자고 해서 오후에 올게.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잠깐 다녀올게.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준호의 어머니와 연락을 해봐도 특별히 아픈 기색은 없어 보였고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날에도 골프용품을 챙겨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준호의 옷차림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외출할 때 유독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향수도 예전보다 진하게 뿌리고 나갔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외모를 확인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어디 가는 거야? 수진이 물으면 준호는 성가신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 왜 자꾸 물어봐? 그의 어투에는 짜증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 다정한 준호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지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다. 어느 저녁 야근을 하고 들어온다던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수진이 그를 맞이하려 다가가자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수진이 써본 적도 없고 준호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도 전혀 다른 달콤하고 화려한 여성용 향수였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다. 여보, 이 냄새는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냄새? 아, 오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 중에 향수를 진하게 뿌린 사람이 있었나 봐.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수진의 직감은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진한 향수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가까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 더구나 그 냄새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며 맡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무수한 의심과 추측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그런 일이.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모든 정황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수지는 고민했다.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남편을 추궁하는 것이 맞는 걸까?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오히려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온통 이런 생각만 하며 지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준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수진을 괴롭혔다. 마침내 수진은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일지라도 확실히 알고 나서 결정을 내리고 싶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거울 앞에 선 수진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준호가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인터넷 검색창에 불륜조사, 탐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검색 결과에 나온 여러 탐정 사무소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 전화를 걸기까지도 한참을 망설였다. 안녕하세요. 대한탐정사무소입니다. 남편 조사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을 받기 위해 직접 사무소를 찾은 수지는 김 탐정 앞에 앉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결혼 생활의 변화, 야근 핑계,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김 탐정은 노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네요. 보통 이런 경우 열의 9은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해일 수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2주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의 일정과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수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첫째 주가 지나갔다. 김 탐정으로부터 중간 보고가 왔다. 남편분이 회사에서 나온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벌써부터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둘째 주 중반 김 탐정은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당장 사무소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한 수진 앞에 놓인 것은 충격적인 사진들이었다. 준호가 낯선 여성과 함께 걷는 모습, 술집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 그리고 그 여성의 원룸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사진 속 준호의 표정은 수진이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26세 회사원으로 파악됩니다. 이름은 최지영이고 남편분과 만난 지는 대략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수지는 중얼거렸다. 바로 준호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더 있습니다. 김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호가 한 남자에게 붙잡혀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의 표정은 화가 나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최지영 씨의 남자친구로 보입니다. 남편분이 그 여자와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 따져 묻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준호가 다른 남자의 여자친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탐정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 일 다음 날 남편분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사진 속에는 준호와 지영이 다시 술집에서 만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전날의 일이 없었다는 듯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김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준호가 원룸 건물 뒤편에서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실루엣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그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었다니. 사랑했던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어제 저녁입니다. 남편분이 야근한다고 하신 그 시간에 찍힌 거예요. 어제 준호는 집에 와서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며 피곤하다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조사할까요? 김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멍한 상태였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수치심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집에 도착해서도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사진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특히 준호가 창문 너머를 훔쳐보고 있던 그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알던 준호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어 준호가 들어왔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정말 죽겠다.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다. 그의 옷에서 또다시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씻고 올게. 준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4년 전 양양에서 만난 그 다정하고 책임감 있던 남자와 지금의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수지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나에게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여자가 나보다 뭐가 좋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수지는 다시 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며칠 후 김 탐정이 보내온 자료에는 최지영이라는 여성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사진을 보니 예쁘긴 했지만 특별할 것은 없어 보였다. 이 여자가 우리 결혼을 망가뜨렸구나. 수지는 사진 속 지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묘한 경쟁심까지. 하지만 곧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그 여자가 아니라 준호였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준호의 야근은 거짓이었고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여자를 몰래 훔쳐보는 비열한 일까지 하고 있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준호와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수지는 준호가 집에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커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각의 사진은 준호의 배신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굳혔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시계 바늘이 십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열렸다. 나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투덜거렸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야근에 회식까지. 죽겠다. 수지는 일어나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자 그제야 커피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에 동요가 섞여 있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앉아.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랭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수진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진아, 이건. 설명하지 마. 나도 다 알고 있어. 수진이 사진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준호가 지영과 술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엄마 집에 간다고 했던 지난주 토요일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게 맞지?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 그건. 대답해. 맞아, 틀려.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건 그냥 뭐? 그냥 바람 피운 거야. 순간 준비는 고개를 확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바람이라니. 그런 말 쓰지 마.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불륜? 외도? 수진이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준호가 지영이의 원룸 앞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것도 설명해봐. 이것도 그냥이야. 준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들키고 나니 오히려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누가 이런 사진을 찍은 거야? 탐정이라도 고용한 거야? 맞아. 고용했어. 당신이 거짓말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탐정을? 정말?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쳤다. 미쳤어? 남편을 감시하다니. 감시? 내가 감시를 했다고?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매일 거짓말을 하니까.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만나니까. 그건. 준호가 머뭇거리자 수진이 가장 충격적인 사진을 꺼냈다. 준호가 창문 너머를 훔쳐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것도 설명해봐. 이 여자가 옷 갈아입는 걸 훔쳐보는 것도 사랑이야. 준호의 입이 벌어졌다. 그 사진은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였다.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대신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 맞다. 다른 여자 만났다. 그게 어떻다는 거야? 수지는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뭐라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한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말한 거야? 들었잖아.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다. 결혼 서약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해. 수지는 숨이 막혔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서약이 끝났다고?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잖아. 그럼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다른 여자 훔쳐봐도 된다는 거야?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남자다. 여자를 보는 게 죄냐. 수진도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여자를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는 거잖아.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 다른 남자는 상관없어.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수진의 눈물은 이제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진짜 남자라면 아내부터 지켰어야지. 지킨다고? 뭘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바람 피우지 말고. 다른 여자 건드리지 말고. 아내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준호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도 자유가 있다. 자유? 결혼한 사람이 무슨 자유? 결혼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왜 결혼했어?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준호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심지어 그 여자를 훔쳐보기까지 하고. 그러고도 당당해? 당당하다기보다는 솔직한 거야. 준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들킬 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사는 게 낫지.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준호가 아니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일 수도 있었다. 이제 끝이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끝이야? 우리 결혼. 이혼할 거야. 준호가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자. 좋다고? 정말 좋다는 거야? 나쁠 것 없잖아. 둘 다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침실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고로 앞으로는 나를 존중해줄 여자를 만날 거야. 내 강한 성격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그 말에 수진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이 바람피운 게 내 잘못이라고? 전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다고 봐야지.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 문을 닫아버렸다. 거실에 혼자 남은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몰려왔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실에서는 준호가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다. 이제 끝이다.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아침 8시 준호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나 출근한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던진 말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직장에 걸었다. 과장님, 죄송한데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휴가 써도 될까요? 두 번째 전화는 변호사 사무소에 걸었다. 이혼 소송 상담 받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 되시나요? 세 번째 전화는 엄마에게 걸었다.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엄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준호가 바람피웠어. 수진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말이니? 응. 탐정까지 고용해서 확인했어. 증거도 다 있고. 그런 일이. 어머 어떡해.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 나쁜 놈이.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사실 수진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 그리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해. 우리 집으로 와. 당장 짐 싸서 나와. 고마워 엄마. 오후 2시 수지는 변호사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이민호 변호사는 수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증거가 매우 확실하네요. 불륜 사실이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방이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보통 2-3개월 정도.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까 꽤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4년간 모은 추억들을 상자에 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혼식 앨범, 신혼여행 사진, 함께 찍은 커플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저녁 7시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놓인 이삿짐 상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뭐야 이게? 진짜 이사 가려고? 응.
이혼 서류도 변호사한테 맡겼어.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젯밤에는 당당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하는 것 같았다. 야, 잠깐.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하다고? 당신이 어젯밤에 좋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흥분해서 한 말이고.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지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도 만났고 이사도 내일 할 거야.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아마 수진이 정말로 이혼을 진행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왜 끝낼 수 없어?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다른 여자 만나면서. 그건 실수였어. 실수? 몇 달 동안 계속 만난 게 실수야. 수진이 탐정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여주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왔다. 수진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만 가져갔다. 정말 가는 거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연락하지 마.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자. 그렇게 수진은 4년간 살았던 집을 떠났다. 친정에 도착한 수진을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아버지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런 놈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더 끌었으면 더 상처만 깊어졌을 거야. 엄마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위로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고마워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진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물론 4년간의 추억을 지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준호의 근황이 전해졌다. 남편분이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위자료도 요구한 대로 주겠다고 하네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나 보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도 법정 기준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준호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이었다. 아마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한편 준호는 예상대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고 있었다. 친구들에게는 아내가 너무 강해서 힘들었다고 말하고 다녔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앞으로는 나를 존중할 여자를 만나겠다. 준호의 이런 말이 수진의 귀에까지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준호가 불쌍해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준호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최지영이라는 여자가 준호와 관계를 끊었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다. 갑자기요? 아무래도 준호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이혼 소송까지 벌어지니까 부담스러웠나 보네요.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가 그토록 집착했던 여자마저 그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며칠 후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준호가 술을 마시고 지영의 직장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고 경찰까지 왔다고 했다. 자업자득이네요. 수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중얼거렸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혼이 성립된 날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동생이 축하한다며 말했다. 응, 이제 새 출발이야. 수지는 밝게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배신의 상처는 분명 깊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도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수진에게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새로운 원룸을 구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다. 짐을 정리하며 수지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32살 아직 젊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한편 준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하고 있었다. 지영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남은 것은 무너진 가정과 산산이 부서진 신뢰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고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도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거짓말과 배신은 없을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